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지수가 CPI 경계감에 관망세가 좀 짙었습니다. 소폭 상승한 가운데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두 가지 볼만한 키워드는 원전 그리고 바이오였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과 함께 어제에 이어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한전 산업이 상한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도 원전주인 에너토크 상한가가 포착이 됐는데요. 또 한 가지는 역시 바이오일까요? 금리 인하 이슈를 부각을 받으면서 바이오주가 연일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HLB 그리고 삼천당 제약을 중심으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준 바이오. 굉장히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또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전망하시는지 전략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잘 가는 종목들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네 종목은 안 가서 좀 속상합니다 하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아래쪽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02372-0279번 전화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메시지 샵 3772번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지금 보내주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박성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와, 우리 전문가님이 지금 픽해 주신 종목들이 굉장히 또 날아가는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또 한국 화장품 제조 또 한 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잡아내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앞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가 좀 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얘기부터 좀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 코스피가 지금 뭐 2,900선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번 여름 시즌은 우리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 것 같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저는 이제 3분기, 4분기 시장은 네. 더 좋을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수만 상승을 하는 그림이 아니라 네. 상승 종목수, 시도를 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지수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 때 특히 이제 코스피는 괜찮은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그 내면을 한번 좀 잘 들여다 보면은 사실 하락 종목수들이 월등히 많은 시장들이었거든요. 환율의 오름세 구간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상반기는 오히려 환율이 지금 1,380원대에 위치해 있는데 저는 크게 보고 1,200원대까지도 연말까지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수도 당연히 3,000포인트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네.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으면서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피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무래도 이 지수 상승에 좀 크게 영향을 주는 건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반도체 투톱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견조한 실적을 뽐냈습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오늘도 좀 흐름이 좋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반도체주 더 갈 수 있을지 흐름 좀 궁금합니다. 더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굳이 좀 이제 대표 종목을 이야기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자면 삼성전자는 3, 4분기 내로 10만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10만 전자 이야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 글로벌 시총순위, 기업 시총순위 100위 안에 저는 이름을 내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들은 중소형 종목들이 강세로 갈 가능성이 저는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 주 시장이 그래도 조금 나았거든요. 그쵸. 예,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나은 이유는 실업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제가 4%가 넘어가는지 조금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1950년도 때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실업률이 4%를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그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급격하게 실업률이 증가를 하고 경기 침체가 급격하게 왔었던 그런 과거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이번에 4%대가 넘어가는지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4.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75%가
넘어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이 아직 완전히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은 뭐냐면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이 아직 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CPI, 미국의 CPI 발표 이후에는 환율도 같이 좀 떨어져 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연말까지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1,200원대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상반기 때는 환율이 오름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대형주가 그나마 조금 강세를 보이고 네. 혹은 상승 종목수가 적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하반기는 그 반대가 될 거다. 특히 반도체 쪽 말씀을 주셨지만 특히 제가 삼성전자 쪽에 HBM 관련된 삼성전자향 HBM 관련 종목들을 특히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3분기 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HBM 향 관련해서 중소형주들 뭐 오늘도 소부장 쪽 굉장히 좀 괜찮은 흐름을 보였더라고요. 지금 뭐 리노공업도 많이 올랐고 테크윙 다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삼성전자 HBM 관련한 중소형주단을 하반기에는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반도체 이야기 좀 간략하게 나눠주셨는데 지금은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반기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던 업종이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요즘에 제약바이오 또 금리 인하 관련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어느 쪽을 좀 잘 보고 계실까요? 바이오 쪽은 네.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이후에 유동성이 많이 유입이 됐었을 때 가장 많이 오른 쪽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또 바이오 쪽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이 또 반대로 보게 되면은 2, 3년 동안에 가장 많은 기간 조정이 나왔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금리 인하 사이클로 넘어가게 되면은 단기 랠리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제가 주목을 하는 쪽은 비만 치료제, ADC, 탈모 이런 관련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특히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주.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제약 바이오주도 굉장히 여러 번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주셨는데 요즘 굉장히 또 강한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픽해 주셨던 종목 중에 좀 좋은 흐름 보였던 종목들 보면요. 지금 실적 관련주도 굉장히 날아오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또 뭐 어제도 사조그룹 좋았고 실적주에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것이냐 이런 궁금증 시청자분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꼽아주셨던 한국 화장품 제조 지금 누적 수익률이 세 자릿수 155% 달리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종목은 또 어떻게 꼽아주신 건지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제가 항상 잘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네. 제 기법을 통해서 잘 잡아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에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스마트 머니 신호를 보고 나서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기법입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는요, 화면에 보시는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실 겁니다. 네. 저 표시가 스마트 머니 신호인데요. 이 신호가 포착이 된다라는 것은 주포들의 매수의 개입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된 날로부터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구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구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항상 관심주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차트를 지금 이렇게만 보시게 되면은 이 최근에 급등이 나오면서 올라갔었던 거래량 때문에 그 급등 이전에 나온 거래량이 약간 묻혀 보여요. 그래서 그쪽을 확대한 어떤 차트 사진을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은 이게 확대를 한 차트인데요. 실제로 기둥 표시가 나오기 이전보다 확실히 표시가 나오고 나서 포착이 되고 나서 거래량들이 확실히 늘어나는 좋네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포착 그리고 매집의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뉴스를 동반한 시세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면서 폭등이 나오기 전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이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이 기법을 제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자세하게 PDF 파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참여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 저희 방송을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스마트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155%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똑똑한
시간 돈의 흐름을 쫓는 또 포착되고 나서 매집 그리고 급등의 공식을 따르는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한 전략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이데일리TV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이데일리TV 홈페이지 지금 보이시는 대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는데요. 무료 교육방 입장하셔서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전략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공략주에 대한 전략도 자세하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드디어 좀 해결해 볼 시간입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을지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박성재 전문가님의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받아보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좀 고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좀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023772-0279번 지금 실시간으로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종목 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짧은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오늘 아주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 들어와서 문자 상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덕전자 24,500원에 15% 담으셨대요. 대덕전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매수하시고 나서 좀 밀린 흐름이었을 것 같은데요. 22,300원에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종목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 회복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문가님 차트를 보니까 그래도 반등 돌아선 거 아닌가요? 우선 지금은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덕전자가요, 이 기판 관련 종목입니다. PCB 관련 종목이고 FCBGA가 최근에 이제 AI용 FCBGA를 좀 개발을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AI 모멘텀을 조금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동사가 실제로 이제 다른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서 AI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업태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우리가 조금 사이클을 한번 조금 보고 한번 좀 접근을 해보면 좋습니다. 항상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반도체 업종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보통 장비 업종이 먼저 움직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재 부품 쪽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판 쪽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판은 가장 뒤에 움직이게 되는데 이번에 AI 모멘텀 속에서 사실 글래스 기판 쪽 제외하고는 PCB 쪽이 많이 못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시장에 지금 낸드 플래시 시장은 지금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디램 시장까지 해서 전방 산업이 어느 정도 회복세로 저는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올해 컨센서스 자체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렇게 매력적이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내년부터는 되게 꾸준히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실적도 후년 실적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보고 주가가 좀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더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혹여라도 이제 19,500원 정도가 만약에 깨지게 됐었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개별적인 악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차트에 선을 그어보면요. 19,500원 이 정도가 위치해 있을 겁니다. 이 구간이 만약에 깨지게 됐을 때는 작년 10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1년 평균선부터 해가지고 이제 월 평균선까지 역배열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 더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9,500원이 깨지게 됐을 때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다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반등,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위치죠. 왜냐하면 직전 저점 지지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2,4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단가까지는 단기적인 흐름을 봐도 올라갈 수가 있지만 전방 산업의 회복까지도 나는 좀 길게 보겠다. 내년 1분기까지 봐도 상관없다라고 하셨을 때는 상단부 3만 원까지 조금 여유 있게 끌고 가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덕전자 지금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일단 19,500원 선에서는 정리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략 주셨습니다. 대응 맞춰서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한화솔루션이고요. 한화솔루션 종목 궁금하시다고요. 네, 매수가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2,000원에 10% 가지고 있어요. 32,000원에 10%요. 네네. 네네. 지금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지금 밀려있네요. 네. 네. 현금 비중이 좀 많이 있어서 한 5%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어서요. 네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느 선에서 좀 매수를 하면 좋을지 제일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예. 해볼까요? 예, 시청자님이 조금 다 좋은 타이밍에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잘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 지난주에도 사실 이 하나솔루션 해가지고 관련해서 종목 상담이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시점이 오히려 조금 추가 매수하기 괜찮은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이제 산업단지 내에서 태양광을 6기가와트 까지도 좀 보급을 한다라는 내용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 정부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모멘텀이 언제 더 짙게 부각이 될 수가 있냐면 저는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구축 관련돼서 이제 모멘텀이 또 한 번 시장에 들이오기 시작하면은 또 새 전력 공급원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존의 레거시 에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기존의 화석 연료에 의존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AI 성장에 같이 발맞춰서 에너지를 투입을 할 경우에는 이 탄소 배출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정부 주도화해서 억지로라도 좀 끌어 올려서 조금 성장성을 조금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업종 모멘텀 자체는 저는 3분기 때는 조금 옆자리를 그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추세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옆자리를 그리다가 어느 정도 반도체 쪽에서 먼저 수급 랠리가 달려주고 나서부터 4분기 시점 때부터는 이 에너지 관련 종목들, 전력망 관련 종목들도 서서히 거래량이 붙어 올라가면서 시세가 저는 크게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한테 제가 말씀을 굳이 조금 드려보자면 지금 정도면은 사실 어느 정도 쌍바닥을 좀 잘 잡아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동일 비중 정도 추가 매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분기까지 보고 조금 목표 주가를 높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 5만 원까지 조금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지금 시점에서 사면 예, 평균 단가가 3만 원 이하로 낮아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해서 한 39,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39,000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제 판단이 무조건 그렇게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에너지 쪽이라든지 전력망 쪽은 저는 4분기가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분기 때는 어느 정도 바닥은 나오고 점진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그림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포텐셜 있게 상승하는 지점은 아마 4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 하반기 실적을 특히나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내년 실적이 좋을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전해 4분기 때 좀 한번 부각이 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 더 주목을 해보면 좋다. 그래서 추가 매수, 저점 명목으로 매수를 하기 좋은 추가 매수 지점은 지금이 맞다라고 보고요. 조금 길게 가져가셔서 4분기 때 퍼포먼스가 나올 때까지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매도할 때는 제가 한 번에 매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매수할 때처럼 나눠서 매도해야 될까요? 나눠서 분할 매도를 라운드 피겨 지점, 예를 들어 4만 원, 45,000원, 5만 원 이렇게 네. 딱딱 끊어지는 가격에 나눠서 네.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한번 네, 잘 대응해 감사합니다.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상당 감사합니다.
네, 한화솔루션 조금 여유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분할 매도까지 우리 시청자님 수익 실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실까요? 세트랙 아이고요. 세트랙 아이 매수값이 좀 어떻게 되실까요? 48,500원에 10%입니다. 48,500원에 10%. 아, 네네. 지금 어쨌든 간에 좀 손실권에 계시는데 뭐 일주일 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많이 밀렸네요. 네, 근데 많이. 여기 저점인지라고 샀더니 이게 네. 어떻게 목표가라든지 손절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문가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점인 줄 알고 샀는데 더 밀려서 네.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좀 전략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우주항공 테마 내에서도 조금 따로 우리가 좀 실적주로 엮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신규 수주가요 3천억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실적도 아마 이제 하반기 때 더 받쳐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내년까지도 이제 컨센서스를 우리가 좀 지켜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영업이익 단으로 150억 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전년도 이제 영업이익이 이 동사 같은 경우 마이너스 44억이었는데 크게 이제 실적 퀀텀 점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금 정도의 퀀텀 점프가 26년도 해까지 같이 조금 더 연결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충분히 기술주로서 충분히 저는 형성이 될 수 있는 이제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주항공 모멘텀이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언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냐면 저는 10월, 11월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때 이제 아무래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사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30년도, 35년도에 달에 인류를 다시 한번 쏘아 올려가지고 다시 이제 달 기지까지도 건설을 하는 2035년까지는 그런 계획이 조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자극적인 테마가 될 수는 있다라 생각합니다. 초전도체 같이요. 왜냐하면 이 아폴로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 70년 만에 지금 인류를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거기 관련해서 테마성 흐름이 아마 이제 3분기, 4분기 정도쯤에는 한번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만 조금 부각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적정 주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기대감을 같이 봤었을 때는.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 안에 4월에 터졌었던 이 상단 매물대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당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옆자리를 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격적으로 추세적으로 제가 가격적인 대응 의견 한번 좀 드려보자면 43,000원이 깨지게 됐었을 때는 좀 추세단에서 많이 밀릴 수가 있어요. 3,000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이 테마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43,000원까지 내려와서 깨졌을 때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정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이제 43,0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 옆자리를 길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우리 10월, 11월에 있는 그 이슈를 한번 보고 한번 상반기, 하반기까지 조금 가져가시면서 목표 주가를 최대 6만 원까지 한번 좀 노려보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좀 알겠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공 우주 관련주 세트랙 아이 지금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43,000원 깨졌을 때는 좀 많이 밀릴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 길게 가져가 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 덧붙여 주셨는데요. 6만 원까지 보시고 하반기까지 홀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지금 매수값이 좀 어떻게 되실까요? 26,000원에 20%요. 26,000원에 20%요. 네네. 지금 뭐 약 수익권에는 계시는데 혹시 뭐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아니요,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고요. 지금 뭐 며칠 전에 굉장히 또 장대 영붕을 그렸던 종목입니다. 반도체 관련주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잘 잡으셨다라고 말씀을 오.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한테.
제가 지금 이 시장에서 좀 가장 조금 주목을 잘 해야 된다, 혹은 3분기, 4분기 주역이 될 수 있는 쪽을 저는 이제 반도체 중소형 종목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향 HBM 관련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지금 단가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굳이 손절로 보고 조금 대응을 할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 모멘텀 흐름 받고 3만 원 위때까지 좀 충분히 조금 오래 들고 가보시라는 말씀은 오히려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에서 퀄테스트의 통과에 임박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 CEO, 젠슨항 CEO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의 HBM 독점 공급 체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에 대한 어떤 우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경쟁 업체들이 많아져야지 가격을 조금 더 싸게 얻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의 HBM 테스팅을 저는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이쪽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청자님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죠? 예, 네, 제가 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목표가를 굳이 한번 제시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월에 고점 형성된 구간이 4750원인데 저는 이 4분기까지 본다고 했을 때 이 상단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저는 이제 4만 원 위로 한번 보시되, 다만 이제 조금 기간을 4분기 동안 조금 넉넉하게 두고 좀 차분하게 한번 보시면서 좀 잘 대응을 해보시기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단기는 얼마인가요? 단기간 안으로도 3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7월 4일부터 지금 어느 정도 매집 거래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라운드 피겨 지점 3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2만 6천 원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또 상승을 해가지고 또 3만 3천 원까지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라운드 피겨 지점을 계속 터치하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로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저희 방송 통해서 언급을 해주셨던 게 삼성전자향 HBM 관련한 중소형주들 잘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정말 다행입니다. 잘 잡으셨다고 하고요. 우리 시청자님 잘 대응까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 목표 3만 원까지 보셔도 된다고 합니다. 메모 잘 해두시고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세방전지요. 세방전지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94,500원 20%예요. 94,500원에 20%. 20%. 네. 아, 지금 뭐 최근에 좀 많이 밀렸네요. 어떻게 뭐 예, 빠져나와야 저기- 될지,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9월 2일 날 많이 빠지길래 샀더니 더 빠지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2일 날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렸고 이후에도 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손절을 해야 하나, 네, 손절을 해야 조금 더 되는지, 기다려보나.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우리 전문가님께 네. 바로 또 진단 부탁드려 볼게요. 예, 우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이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네. 명쾌하게 최대한 좀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익률이 높은 AGM 매출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는 영업이익단이 네. 조금 크게 증가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잡혀 있는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내년까지는 이제 영업이익단으로 2천억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예, 그렇게 네. 됐었을 때 현재 이제 포워드 PER 기준으로 한 7배에서 8배를 봤는데, 저는 올해 그 하반기 때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네. 현재 미국 기준으로 그 MMF에 들어있는 자금이 6조 1,500억 달러거든요. 굉장히 많은 자금들인데, 이게 이제 금리 인하 가시성이 커지고 실제로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됐었을 때는 미국 시장 종목들부터 서서히 퍼져서 들어오게 될 거고,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어떤 성장주들, 뭐 자동차 관련 2차 전지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더 이제 과잉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ER 기준으로 저는 포워드 PER 기준으로 10배는 그래도 적어도 조금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목표 주가를 굳이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13만 원까지 다시 돌아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동사의 조금 기술적인 분석을 좀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화면을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61선, 이 노란 선이 이제 61선인데요. 61선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었던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 흐름들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61선이 깨져서 지금은 21선 대비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단기적인 과대 낙폭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는 61선이 다시 한번 저항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게 저는 3분기 내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를 굳이 제시를 한번 드려보자면 현재 61선이 있는 10만 2천 원, 10만 원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를 조금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적정 밸류를 찾아가는 것까지 나는 여유 있게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최대 목표 주가를 저는 13만 원까지 조금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8만 원이 깨지게 됐었을 때는 추세단에서 더 크게 빠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8만 원을 이탈을 했을 때는 조금 그래도 과감하게 손절 매도는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맞춰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방 전지까지 자세하게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한올 바이오 파마 20%요. 한올 바이오파마 비중은 20%시고 지금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32,000원인데. 32,000원. 오, 예, 지금 그래가지고 네, 지금, 수익권에 계시는데요. 오늘 또 좋았네요. 어떤 점 제일 궁금하셨을까요? 얼마대가 팔아야 될까? 목표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목표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임상 관련된 모멘텀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는 끌고 가서 목표가를 좀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단기 목표가는 한 4만 원까지 조금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청자님이 어쨌든 좀 잘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로 잘 잡아놨냐면 시청자님의 단가가 깨졌을 때 바로 추세가 하방으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추세에 가장 좋은 하단 지점을 잘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본전이 깨지는 상황까지 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냥 본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고요. 본전의 근처에 오지 않고 바로 상승이 잘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최대 4만 원까지는 조금 가져가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한올 바이오파마 지금 목표가 궁금하시다고 상담을 주셨는데 4만 원까지 볼 수 있다고 전문가님께서 진단 정확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저희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과연 스마트머니 기법으로 찾을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또 포착이 되어 있는지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화요일 상한가 특급 배송 박성대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또 오프닝에서 살짝 리뷰를 들어봤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 155%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포착한 스마트머니 기법, 과연 똑똑한 돈의 흐름은 어떻게 쫓아가는 거야? 이렇게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자, 스마트머니 기법이 이런 기법이다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앞서서도 제가 리뷰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시장의 주도주를 밑에서 사전에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시장이 좋든 좋지 않든 주도주를 선별하기에 가장 좋은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집중해서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기법 간략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이죠.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같이 추적해서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들, 우리 시장 참여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취득하거나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당연히 매수를 할 때는, 특히 저점 매수를 할 때는 똑똑한 돈, 스마트 머니다라고 하고요. 그 스마트 머니가 포착됐을 때 같이 매수에 따라붙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들, 이런 정황들이 나오게 됐었을 때 일봉 차트상의 신호로 포착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면 그 이후에 매수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기존 추세 매매라든지 박스권 매매 같은 이런 기법들의 단점, 매크로 변수, 정책 변수에 조금 취약하다라는 이런 기법들과 다르게 주포들의 저점 매수를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있고요. 주포들의 저점 매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정보와 재료가 우리들한테, 시장 참여자들한테 제공되기 전에 우리도 같이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 포인트가 중요하겠죠. 매매 포인트 넘어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요, 4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3가지가 있고요. 4번째 방법은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일봉 차트상에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것을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자, 기준봉이 발생을 하게 됐었을 때, 그 캔들이 등장을 했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정이 나왔을 때, 이 기준봉 저가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요, 주포의 개입의 시작일이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 이 시작일 저점까지 조정이 나와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요. 혹은 포착이 나오고 나서, 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상한가를 최대 나오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자, 그런 기회비용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기준봉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방법이 사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 관심주로 소개해드릴 때 이 4번째 방법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시작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포들이 매집을 시작했으면 결국에 주가를 크게 올리게 될 겁니다. 그죠? 크게 올리기 전에 당연히 매집의 시작일을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그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 이것이 4번째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실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손실을 방치했다가는 그동안 많이 벌어놓은 거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추세선 제가 만들어 놓았어요. 이 손절 추세선 이탈하면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매매를 했었을 때 어떤 매매가 가능하냐?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손실은 짧게,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나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못 하십니다. 어떤 좋은 이유가 있어서 종목을 사면은 그 종목이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요, 내가 좋게 보고 산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을,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물타기를 시전할 겁니다. 물타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조정이 길게 나오는 종목의 비중이 상당히 비대해지게 돼요. 내가 불안한 상태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와서 본전 가격 위로 올라와서 빨간불만 살짝 들어와도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되는 거죠. 즉 손실은 길게 방치하면서 수익은 짧게 챙겨가는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손실이 확대되거나 혹은 잘해도 제자리 걸음만 걷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에 계좌를 우상향시키기 위해서는 손실 매도를 하더라도 짧게 해야 되고요, 수익은 크게 챙기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그 기법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이해가 다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은요. 이 실리콘2라는 종목입니다. 실리콘2가 5월 9일에요.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올해 1분기 매출이 거의 1,500억입니다. 근데 22년도 총 매출을 보면은 1,650억이에요. 그러니까 22년도 총 매출을 거의 분기 만에 거의 달성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 매출액이 3,428억. 전년도의 절반 정도를 이번 분기 만에 실적을 달성을 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볼 게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자, 실적 발표, 실적 집계를 누가 하고 실적 발표를 누가 할까요? 회사에서 한다는 거죠.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실적이 잘 나올 거 미리 알까요? 모를까요? 집계를 회사에서 하는데 당연히 알 겁니다. 자, 근데요, 제가 중요한 말씀 다시 드리자면 저는 주포를 회사 내부 관계자라고 특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지인일 수도 있어요. 다만 이 내부자 정보라는 것을 먼저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을 주포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실적 관련된 재료는 당연히 내부자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 정보를 통해서 사전에 선침해를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주포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잡아내 주었는지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9일 실적 발표일 이날이에요. 이날 상한가를 간 날입니다. 자, 이날입니다. 네,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 포착됐어요? 2월 21일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날입니다. 자, 이날은 뭐예요? 신호 포착일이니까 매집의 시작일이죠. 시작일 이전에 거래량 없습니다. 시작일 이후에 거래량 늘어나죠. 그죠?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부터 실적 발표일 이 사이에 있는 늘어난 거래량은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 선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제가 5월 14일에 추천주로 공략일에 말씀을 드린 관심 종목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로 올라간 거예요. 실적이 잘 나올 것을 알고 나온 스마트 머니 신호,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제가 이 관심 종목으로 공략일 5월 14일에 가져온 종목이 또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동일한 겁니다. 자, 이런 시장의 주도주를 잘 잡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꼭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 신호 등록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PDF 파일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등록을 쉽게 하실 수 있게끔 상당히 자세하고 쉽게 기술을 해놨어요. 이 신호를 등록을 하고 이 기법을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신청만 해주시면은요, 어떤 조건도 없이요,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안 받아가시면 손해겠죠. 참여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보다 빠르게, 뉴스보다 더 빠르게 종목을 포착하는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한 소개 좀 들어봤습니다. 잠시 아까 전에 보셨듯이 녹색 기둥이 나타나고 나서 매집이 포착이 되고요. 그 이후에 급등을 보여주는 주가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여러분들의 HTS상에 쉽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 무료로 안내드린다고 합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도 공부 같이 이어나가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가까이 가져다 대신 이후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하실지까지 전략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스마트머니 기법 관심주를 가져오셨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두 가지 업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원전과 바이오죠. 먼저 원전 관련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최근에 그 체코의 신규 원전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내용을 뒷페이지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르비텍은요, 그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수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1월에 24억 원 규모입니다. 24억 원 규모의 세월 1, 2호기에 대한 수주를 받았고요. 3월에는 22억 원의 월성 3, 4호기에 대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한울 3, 4호기에 대한 수주, 여기에 이어서 월성 2호기, 연달아 계약 2건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죠? 굉장히 지금 상반기 때 수주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르비텍 대표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시죠. 지난 2년간은 조금 부진했는데 올해 상반기 신규 수주부터 앞으로 조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수주가 들어오는 원전 종목이다라는 거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체코 정부, 이게 중요하죠. 체코 정부가 조만간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라고 합니다. 자, 특히 지금 한국 정부가 프랑스보다 더 먼저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이유가 이제 프랑스 전력공사 같은 경우 러시아와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오히려 수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위한 첫 성과, 이것도 이제 테마성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언제 발표를 하냐? 17일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모멘텀도 형성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번 수주는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원자력이 중요한 이유. 데이터 센터의 AI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는요,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은 24시간 동안 꾸준하게 전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원자력은 무탄소로, 그죠? 무탄소로 24시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들 AI 인프라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머니 신호는요, 바로 어제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하기 전에 거래량 없고요. 발생하고 나서 거래량 어제 오늘 늘었죠. 그래서 포착 매집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지금 매우 잘 봐야 되는 관심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략 보고 가겠습니다. 전략은 내일입니다. 내일 시가로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를 3,4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국 BNC입니다. 제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을 조금 계속 잘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동사 같은 경우는요, 이 프로앱텍이라는 회사와 어때요? 판권 라이센싱 계약을 맺은 바도 있고요. 실제로 이 비만, 당뇨 치료용 이제 펩타이드 지속용 물질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상용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상용화를 추진할 거다라고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이 ADC 형태의 항암 치료 물질 같은 경우도 같이 사업권도 같이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거 탈모 치료제, 비만, 그리고 ADC 이쪽을 굉장히 잘 봐야 되는데 동사는 두 가지가 해당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요, 제가 지난번에서도 이 종목을 설명드릴 때 가져온 건데요. 미국의 성인율, 그리고 성인율 지표, 그리고 컨센서스입니다. 2030년까지 미국의 성인 비만율이 무려 50%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코로나 팬데믹 때 이후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가치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활동률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곧 있으면 자율주행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운전도 직접 안 하죠. 그리고 AI가 많은 생산성을 대처를 하게 됐을 때는 성인들이 많이 움직임이 덜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 기술의 성장은 다른 말로 하면은 비만율의 증가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컨센서스가 전망이 되냐면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 전망이고요. 왼편에 있는 게 오른편에 있는 게 미국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입니다. 그래서 27년도부터 급격하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잘 지켜봐야 된다. 특히 이제 나중에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에서 살을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관리를 잘 해오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성인들은 쉽지 않다라고 답변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머니 신호는요. 7월 3일 비교적 최근이죠. 예, 포착이 됐고요. 이 근처일부터 거래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집이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내일 시가를 좀 전략을 이야기를 드리고 1차 목표가는 6,800원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오르비텍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공략주로 한국 BNC까지 두 종목 들고 오셨는데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박성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일장 전략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휴대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드셔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만 해주시면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무료 교육방으로 들어오셔서요.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저희도 더 똑똑한 전략과 함께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